전 장현이 지하철 시위를 출근 시간대에 지금 중단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앞으로 시위 계획이 어떤지, 지금 장애인 단체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일부의 반발에 대해서는 장애인 단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장차연의 박경석 공동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보도에서도 많이 뵀어요. 벌써 네. 지금 이렇게 시위하신 지 50일 넘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 네네,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예. 일단 속보 상황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하겠다라고 지금 경향신문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이게 그렇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7시 네. 40분에 인수위 위원님들을 만났고요. 예. 그 자리에서 저희의 요구를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4월 20일까지 장애인 날인데요. 예. 저희는 장애인 차별 철폐 날로 부르면서 20년간 저희는 장애인의 권리를 외쳤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좀 답을 달라라고 저희는 요청을 했고요. 인수위원은 이미자 인수위원께서는 국민의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이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검토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국민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니 저희들에게 지하철의 출근길에 지하철의 투쟁을 멈춰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저희는 답을 못하고 나와서 같이 의논해서 내일은 이제 하지 않는 걸로, 내일부터는 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1년을 기다렸고 그리고 아직도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할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네. 이런 최소한의 권리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문제는 계속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답을 줘야 될 문제다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제 지하철을 타는 대신에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매일매일 한 명씩 삭발하기로 했어요. 4월 예. 20일까지. 그렇게 촉구하기로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대표님,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인수위와 네. 오늘 만났고 인수위가 일단 출근길 시위는 좀 중단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이제 네. 관련해서 요구사항들은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현장에서 네. 즉답은 못하셨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서 일단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까지는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하시지 않는 거로 그리고 인수위가 이제 어떻게 이 요구사항을 소화할지 그런 걸 좀 지켜보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대신 삭발 시위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거군요. 예, 한 명씩 오전 8시에 저희는 삭발을 하고 아이고. 원래 해화역에서 9시부터 예. 지금 78일째 저희는 선전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선전전은 계속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오늘 인수위원회 면담이 어쨌든 전격적으로 성사가 됐는데요. 그럼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전향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좀 관철될 듯한 분위기가 좀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제출하고 있는 요구는요, 23년도에 반영되어져야 될 예산안입니다. 2023년, 네. 예. 그리고 이것이 5년간의 계획이나 10년간의 계획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장기적인 과제는 과제고 저희가 제출한 거는 23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네. 이 예산 반영은 4월 달에 다 이루어집니다. 보통 정부 예산은요. 1, 2, 3월 달, 4월 달까지 기획재정부가 그 예산의 기본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예산 용어로 실링이라고 하거든요. 실링이 정해지면 그러면 각 부처에 가서 그 실링의 범위 내에서 각 부처가 예산을 이렇게 조정하는 이런 예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을 하려면 4월 달에 결정과 기본적인 가닥을 잡지 않으면 이거는 안 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로 저희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4월 20일까지 답을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요청이 이제 받아들여질지를 일단 1차적으로 4월 20일 장애인의 날까지 지켜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맞습니다. 이제 요구사항을 여러 가지를 전달을 하셨어요. 네네네. 보시면은 이동권 관련한 예산도 있지만 탈시설 네네. 관련해서도 제도와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셨고요. 간략하게 어떤 거를 주로 요구를 하셨는지와 그 중에서도 일단 최우선 과제라고 한다면 뭘 꼽을 수 있을지를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사항입니다. 예, 두 가지. 하나는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데 예. 그것은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예산을 보장해서 제대로 보장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것은 교통약자법에도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그것을 지방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보조금법이라는 게 있고 그 보조금법의 시행령 4조에 별표 2에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주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폐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별표 1로 옮겨서 서울은 5대5, 지방은 7대3의 비율로 줄 수 있도록 명시만 하면 됩니다. 네네. 그거는 이제 행정부, 기획재정부의 전적인 소관이거든요. 이거는 새로운 행정부가 되어져서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려고 한다면 바로 이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시행령의 별표 1과 2에 대한 부분들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네. 결정해달라는 것이고요. 아, 두 번째는 장애인의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기획재정부의 보조금법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초등학교 의무교육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의무교육조차도. 그래서 성인이 돼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데 그 또한 그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보조금법의 시행령 4에 이제 별표에 두지 말라고 적혀 있어요. 그거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두 가지 이동하고 교육받자라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복지부의 예산 사항입니다. 네네. 아까 탈시설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 인권의 기준이거든요. 시설에서 사는 방식이 아니라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사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라는 것인데 네. 그 또한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이렇게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24억의 예산을 보장을 했어요. 예. 그런데 장애인들이 거주시설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국고 예산이 6,224억입니다. 6,224억을 장애인들을 시설에 가두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이런 시설 정책이 아니라 이 예산을 지역사회로 전환해서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예산으로 변화시켜라라는 것이 저희 요구사항인데 그것을 오늘 저희가 인수위에 제출한 거는요. 807억의 예산입니다. 네. 그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동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교육을 예. 받을 수 있는데 그 돈을 내년에 편성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 네. 댓글로 실시간으로 대표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예. 응원의 댓글도 있고 비판의 댓글도 있습니다. 그중에 예, 몇 예. 가지, 한 두 예, 가지 예. 정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서울시에 한정하면 예. 지하철 94% 엘리베이터가 이미 설치가 돼 있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설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이것은 시간 문제다. 그런데도 이렇게 출근길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과연 합당합니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하철을 타는 이유는요. 네.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문제만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완전 보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왜 지하철이냐라고 하면 2001년도에 오이도역, 2002년도에 발산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신길역에서 또 죽었어요. 아, 서울시는 2차례의 약속을 어겼어요. 네. 2004년도에 이명박 시장 때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을 어겼고 2022년도에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다 되겠죠. 21년을 걸려서 지금 90%가 됐는데요. 예. 그리고 그거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지하철로도 내려가고 수없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매달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변화된 겁니다. 예. 그런데 왜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는 데에 대한 한 번의 반성도 없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네. 그것은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 뭐 그게 앞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지하철에서 이동권 문제를 외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투쟁의 결과지 그냥 기다려서 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의견들이 그러면 왜 출근 시간대여야 합니까? 그것 때문에 손해를 받습니다. 굉장히 네네. 불편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시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원래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그런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을 안 하신다고 들었어요. 워낙 시선이 예, 예. 또 좋지가 않으니까. 예, 근데 예. 그런 어떤 부정적인 시선 또 부담에도 불구하고 출근길 시위라는 방식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아마 휠체어탄 장애인들은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구호는 이런 겁니다. 출근길에 지하철 탑시다. 이것이 뭐 이상한 구호입니까? 비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특별하게 무엇이 문제가 되는 입장입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타면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출근길에 버스를 탄 적이 있어요. 저상버스를. 네네. 10,000원이니까 태우지도 않고 가버리더라고요. 아예 태워주지를 않은 거군요. 그때 어디 가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저상버스를 타려고. 예. 그나마 오지 않는 저상버스를 기다려서 그 바쁜 시간에 저도 일이 있어서 가려고 하는데 태워주지도 않는 저상버스가 있습니다. 역으로 물어볼게요. 왜 지하철에 출근길은 안 됩니까? 예. 안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낮에 해야 됩니까? 낮에는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출근길에 지하철 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비장애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왜 우리는 이것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조금 연착하고 이런 문제를 외쳤다고 이런 것이 왜 우리가 죄인이 돼야 됩니까? 그리고 죄 없는 시민의 발목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정말 시민들은 죄가 없을까요? 저는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누가 뽑고 서울시장은 누가 뽑습니까? 지금까지 인간으로서 살아갈 가장 기본적 조건도 21년을 기다려도 아직 되지 않아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나 외면하시겠습니까? 같이 함께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정리해 보면은 비장애인들은 100개 욕을 하셔도 되는데 100마디 욕을 하고 혐오탑을 하고 이렇게 수많은 이 욕을 그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개의 비난을 하시더라도 딱 한마디만은 해주십시오. 윤석열 당선자에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셨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댓글에서 물론 불편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너무 지금 보장이 안 돼 있다 이런 의견들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님이 잊고 있었던 장애인들 한편에는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라고도 하셨고요.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이 계속 그렇게 찬성 반대가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정부가 이동권을 완전하게 보장을 해주는 거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이제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제 20년간 이어온 문제 해결을 하시려고 인수위도 만나셨고 일단 출근길 시위는 잠정 중단한다고 하셨는데요. 비판 여론에 대해서 여쭤봤으니까 반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후원이 상당히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또 저도 잘 몰랐었는데요. 어디 신문에서 뭐 이렇게 해서 저희는 모금도 하지 않는데 자발적으로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응원을 해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겠네요, 요즘에. 예. 저희가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한 좀 진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상의 문제는 있겠죠.
현상의 문제는 누군가는 편집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준석 국민의당의 당대표라는 분이,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의 당대표라시는 분이 그런 방식으로 왜곡하고 편집하고 자기가 소설 쓰듯이 이야기하는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책임져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마치 정치적 정파의 문제로 또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는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의 어떤 페이스북이나 발언 내용을 오늘 다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촉발한 논란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대표님 출근길에 비장애인처럼 장애인도 지하철 버스 타고 싶다. 그게 당연한 요구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이제 삭발투쟁으로 전환한다고 하셨고요. 4월 20일 장애인의 날까지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저희가 또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예, 좀 진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